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41번부터 43번 문제를 지문을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작품을 배우게 될 텐데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리고 복효근 시인의 겨울숲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실까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 표현상의 공통점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뭐냐? 그러니까 표현법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42번 가와 나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효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 4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 하늘에 대한 의미. 자, 딱히 시를 분석하는데 힌트를 주는 지문은 없었지만요. 워낙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윤동주의 서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대시 지문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 윤동주 시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부끄러움의 시인. 자기 반성의 시인이다. 알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가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어떤 윤리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 양심을 비춰본 거울이 되는 하늘이 되겠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윤리의식이죠. 잎새에 이는 잎 사이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바람 화제의 심리적인 동요 즉 갈등 내적 갈등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괴로워했다라 그러면서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과거. 별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별 아주 중요하죠. 별은 뭡니까? 이상. 이상형.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희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뭐 양심, 뭐 이런 플러스의 의미를 담고 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말은 뭡니까? 즉 억압받는 대상, 즉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자,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소명의식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겠고, 소명의식, 하늘로부터 명받은 의식이다라는 거죠. 걸어가야겠다, 니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의지죠. 이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미래가 되겠고요. 오늘 밤에도, 그런데 오늘 밤에도, 밤, 마이너스죠.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별은 긍정적으로 이상, 희망, 소망. 그런데 바람에 현실의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치운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현재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마이너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꿈꾸고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뭐하겠다?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되겠습니다. 주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제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징도 정리해 두시죠. 첫 번째 특징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미지의 대조. 별과 바람이 되겠죠? 대조를 통해 시적 상황과 주제를 제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복효구 시인의 겨울숲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겨울숲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대략 유추할 수 있는데요. 겨울이다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죠. 숲이라는 건 나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헐벗은 나무라 그랬죠. 흔들리고 있다. 흔들린다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흔들리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난, 시련 속의 존재로 있을 때 뭐 하겠다? 나도 헐벗은,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헐벗은 나무 한 그루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나도 뭐 하겠다? 그대 곁에서 뭐 하겠다? 함께 고통받겠다. 연대, 당신과, 그러니까 그대와 나는 뭐 하겠다? 연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연대 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이 눈보라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멈출 수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시련과 고난 멈출 수 없는데,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나도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해주고 싶지만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눠 맞는 일뿐. 나는 그래도 당신 옆에서 뭐하겠다? 함께 있겠다. 유대감, 연대감,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이것은 그대가 고통받고 서 있을 때 내가 옆에 서 있는 건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 속에서, 언 땅, 이것도 마이너스 상황이죠.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고 할 때, 연대의식으로, 연대감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 시상이 딱 전환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연대, 의식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당신같이 헐벗은 나무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을 통해서 뭐한다? 눈보라를 이겨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끝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끝끝내는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참는다 이 소리예요. 시간을 감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연대를 통한 시련 극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주제를 상징적 제목을 통해서 암시한다.
주제가 겨울숲, 제목이 겨울숲이죠. 근데 제목을 통해서 암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겨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숲을 이루어서 연대의식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주제가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한 비연시의 형태다. 연이 없는 시다 이소죠.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표현상의 공통점. 1번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시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나 나왔죠? 2번 또 2번이네요. 겨울숲 복효군의 겨울숲 나시를 보시면요.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나도 헐벗은 한 그루의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공감각적 이미지는 둘 다 없고요. 어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어조의 급격한 변화 가에서는 없고요. 일관된 의지적 어조가 드러나고요. 물론 나도 어조가 일관적으로 의지적 어조로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라라는 걸 통해서 어떤 악센트, 강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부 나타난다라는 것. 하지만 공통점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반어조 표현은 둘 다 없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가는 없고요. 나만 있어요. 법효근의 시 어떻게 뭐 흔들리고 있을 때 서겠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맨 밑에 줄 보면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뭐뭐 할 때 뭐뭐다. 뭐뭐 할 때 뭐뭐다.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런 반복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나에서만 좀 일부 드러나기 때문에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42번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입새는 화자의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 입새는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아니죠. 그리고 헐벗은 나무 한 그루 역시도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 틀린 겁니다. 자, 입새는 그러니까 바람, 그 잎사귀 사이에 부는 바람에도 민감한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일 뿐이지 과거 회상 매개체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의 바람은 화자의 내적 고뇌와 연결된다는 점. 마이너스.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랬죠. 눈보라와 유사하고 시련과 고난. 맞죠, 이거는? 가의 모든 죽어가는 것은 화자가 애정을 보이는 대상. 그렇죠. 우리 민족. 나의 그대. 맞죠. 애정을 보이는 대상. 모든 죽어가는 것과 그대는 애정을 보이는 대상. 맞죠. 가의 오늘 밤 화자가 처한 힘겨운 현실. 마이너스 현실. 왜요? 바람에 스치우니까 별이. 언 땅. 마이너스 상황. 맞죠? 그러니까 4번도 맞고요. 가의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이상, 향, 순수함,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 숲과 유사하군. 그렇죠. 숲이 되고 싶은 의지. 그 숲이 돼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니은도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 기억에서 현실과 타협, 현실 타협 없어요. 의지적으로 살라 그랬죠. 현실 저항. 저항하고 뭐야? 극복하려는 의지. 이건 맞죠. 근데 1번은 그래서 틀렸고, 기억에는 자연과 동화 이런 거 없지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건 둘 다 틀렸고요. 자, 깨달음을 얻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언 땅 속에서 그 바람, 눈보라를 견뎌내는 숲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도 연대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닫고자 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자, 3번 보시죠. 부끄러움 없는 삶. 맞죠? 니은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려는 의지. 맞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시죠. 기억에서는 외부의 세계와 소통. 그렇죠. 소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는 삶. 소통하지 않으면 힘든 삶이니까. 맞죠? 외부의 세계와 단절이 아니라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4번은요. 5번 기억에서는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 맞지요? 니은에서 타인 도움 없이 홀로 아니 연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시 이게 시는요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42번 문제 좀 유의 있게 풀어봐야 될 것 같고 43번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꼭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답을 선택할 때에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있이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